이 루나를 꼭 째려보아야 할 1순위 코인으로 저는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테라가 이더리움 다음이고 거의 17조 가까운 돈이 마지막으로 루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휴 잘들 보내셨죠? 연휴 좀 쉬었더니 후유증 때문에 오래간만에 업로드를 해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만든 코인 중에 넘버원 탈김치 코인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종 코인이지만 오히려 해외 코이너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코인이 바로 루나죠. 여러분들 루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어도 테라가 어떻고 UST가 어떻고 왠지 복잡해서 그냥 지나친 경우들 많으시죠. 저도 작년부터 루나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봐야겠다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루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게임파이 같은 코인은 설명이 참 쉽죠.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고 플레이 투 원 구조가 다 그게 그거고 그냥 게임이 잘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루나는 테라 루나의 생태계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신이 설 수 있습니다. 테라 생태계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루나 가격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루나의 경우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점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째려보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좀 투자하셔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테라 루나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꼭 마스터링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X에서 루나와 니어가 FTX 상장 투표 중이죠. 루나가 은근 해외 팬덤이 많아서 둘 중에 인기는 루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나가 이길 것 같죠? 우선 루나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최근에 루나가 급락했던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원더랜드 타임이 스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디파이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죠. 원더랜드 공동 창업자가 파산했던 캐나다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면서 그전에도 사기로 감방에 갔던 전과자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디파이는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원더랜드가 터졌는데 왜 루나가 급락을 했냐? 먼저 테라 파트너사인 아브라카다브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카다브라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밈인데, 아브라카다브라 유저들이 이 원더랜드 고이율 디파이를 돌리려고 UST를 테라죠. 테라 스테이블 코인. 이 UST를 밈으로 바꿔서 원더랜드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원더랜드 스캠설이 터지면서 이 밈 코인과 테라의 UST가 잠시 휘청하고 그 UST를 바치는 루나가 제대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테라는 네임드 스테이블 코인답게 바로 1달러 패깅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회복을 했는데, 밈의 경우는 이렇게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이 사태의 교훈은 결국 루나가 우상향을 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확고한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된다. 1달러 패깅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깐이라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원래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소문들만 계속 떠돌죠. 테라 기반 디파이인 앵커 프로토콜의 디파이 이자율을 채워주려면 추가로 긴급 자금이 수혈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고, 작년에도 테라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드를 잘 조달해서 잘 메꿨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테라의 생태계와 사업이 계속해서 더 커져갈 텐데,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곳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면서 정말 급속도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 UST는 맥스C에도 있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태계의 TVL 순위가 테라가 2위입니다. 디파이에 돈이 들어와 있는 그 순서죠.
테라가 이더리움 다음이고 거의 17조 가까운 돈이 테라 생태계 디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테라 생태계에서 가장 큰 디파이 프로토콜이 바로 이 앵커 프로토콜이고, UST와 마찬가지로 앵커 프로토콜 역시 여기 맥스시에 상장되어 있죠. 바넨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면, 테라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고위험 상품보다는 약간 저축형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안정적이면서도 적지 않은 20% APY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인기고, 입출금과 단기 대출 및 루나 마진의 거래 등을 제공을 합니다. 루나 코인 보유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스테이킹된 토큰을 담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 비너스도 알아봤었죠. 디파이 프로토콜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서, 대신 이 앵커에서는 예치와 대출할 수 있는 코인은 루나와 UST, ANC 요 세 가지만 되는 점이 비너스와 조금 차이점이겠네요. 테라는 현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최고봉이라는 걸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을 것 같고, 테더나 USDC처럼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상의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유지하고, 기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극찬을 받고 있죠. 이 테라의 떡잎을 일찍부터 알아본 바이낸스 랩스 두나무 해시드로부터 초기에 360억 투자를 유치했었습니다. 예전에 헤드 파이낸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테라는 헤드 파이낸싱에서 이미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걸음마를 뗐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예전에 알고리즘 봇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는 코인이 있었죠. 누비츠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비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폐됐죠. 지금 이게 바로 누비츠인데 200원까지 1달러에 패긴이 돼야 되는데 200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어떻게 살렸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망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가치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하는 건데, 시세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쭉날쭉하면 불안해서 못 들고 있죠. 혹시나 해서 왔더니 누비츠가 아직 있긴 있네요.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 3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실패 케이스는 많고, 최근에만도 클레이튼 생태계의 카이 프로토콜, 준 프로토콜 이런 것들 다 망했죠.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패깅이 망가지면서 망한 거죠. 그만큼 정교한 설계가 아니면 이 구조를 버텨나가기가 힘든 건데, 이 힘든 걸 해낸 게 바로 테라다. 테라의 창업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티켓몬스터 티몬의 창업자 신현성 대표입니다. 권도영 대표와 공동대표고, 초기에 테라 얼라이언스인 티켓몬스터, 배민, 야놀자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테라포인트, 선불 포인트죠. 그걸로 결제를 하면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하지만 국내 규제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현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 합니다. 작년에 할인해주는 그 무슨 포인트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현재는 차이라는 선불 결제 플랫폼에서 KRT, 테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직은 국내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동남아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연동된 UST만 있는 게 아니라 원화 연동의 KRT, 유로화도 연동되고
SDT라고 그래갖고 IMF 특별 인출권 등 다양한 화폐에 연동을 합니다. 이 테라는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자결제의 중간 단계를 블록체인이 대신해주면서 채굴자들의 수수료로 현재 중개 역할을 하는 피지사들의 높은 수수료를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이 채굴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진다 한들 일반 피지사의 2% 내지 3%의 수수료에 육박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거기서 루나 코인의 역할이 뭐냐? 루나는 테라의 위임 지분 증명, 디포스 블록체인의 스테이킹 토큰으로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루나는 테라 프로토콜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채굴자가 해당 금액의 루나를 소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루나를 UST로 바꾸면 루나의 일정 비율이 소각되고 나머지는 테라의 커뮤니티 금고에 쌓입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UST가 발행이 되겠죠. 둘째, 테라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루나가 발행되거나 혹은 소각됩니다. UST로 보면 테라의 가격이 이렇게 1달러 이상일 때 차익 거래자들은 시스템에 루나를 보내서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해당되는 테라를 얻은 뒤에 이것을 시장에 매각하죠. 그래서 채굴자들은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테라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시 1달러로 되돌려 놓습니다. 반대로 테라의 가격이 이렇게 1달러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루나의 가격은 상승할 요인이 되고, 테라의 수요가 낮아지면은 루나의 가격은 내려갈 거라는 그림이 자연히 그려지시죠. 세 번째는 테라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지분으로 재무부의 의사결정 등 네트워크의 주요 결정 사항의 투표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에 비례해서 거래 수수료를 배당금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루나가 테라 생태계의 핵심 토큰이라는 거죠. 상당히 구조가 복잡해서 완벽히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나는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거래 수수료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테라의 생태계가 커지고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루나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대면 루나 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테라는 채굴자들, 검증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역시나 정교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라의 주요 수입원은 뭐냐? 바로 주조 차익입니다. 돈을 찍어내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란 얘기죠. USDT, 테더사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죠. 테더를 발행해서 안고 있는 돈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많았었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상품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이 일시에 소비되는 일만 없다면 그 소진되지 않은 돈만큼 상품권 발행사는 주조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발행사에서 그 들어온 돈을, 상품권 구매한 돈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단순히 이자 수익만 내도 수익은 큽니다. 쿠팡페이, 배민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많죠. 다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플랫폼들이 자신들만의 페이를 발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 작년 하반기에 불거진 테라의 이슈라면 주식을 미러링해서 SEC에 타겟이 되고 있는 미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SEC에서 계속해서 권대표를 소환 요청을 하는데 안 가고 있죠. 근데 실제 문제 생기려면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SEC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의 하부금으로 퉁치더라고요. 당장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테라 역시 향후 디파이가 본격 규제의 틀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규제 울타리 안에서 역시나 또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서 규제 틀 안에서 안착을 해낸다면 그 충격을 금방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테라의 생태계 확장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리란 관점이고, 그래서 루나는 지금도 물론 주시해야 할 코인이지만 디파이가 본격 규제 도마에 오르게 될 때에도 이 루나를 꼭 째려보아야 할 1순위 코인으로 저는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 주변 투자 심리에 휩쓸려 만약에 패닉셀이 나오더라도 테라가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인다면 투매가 나올 때 과감하게 한번 받아봐도 되겠죠. 루나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내리막길인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작년 5월에 고점 대비 5토막이 난 이후에 몇 달 만에 또 거기에서 25배가 오를지 정상인이라면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작년 5월에 이때 한 4불 갔었을 때 루나가 다시 20불을 간다고 했으면 아마 미친놈 취급받았겠죠. 루나를 여기 바닥에서 잡아서 존버했던 분들도 아마 이때 5토막 났을 때 많이 쓸려 나갔을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루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업비트 상장이죠. 예전에는 지분 구조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자회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두나무 앤 파트너스는, 하지만 작년 초에 2천만 개를 전량을 매도를 했죠. 저는 이게 나중에 업비트에 셀프 상장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자회사가 루나를 1달러 밑에서 시드 세일, 프라이빗 세일로 받아서 그때 당시 7달러 평단의 매각 차익이 1000억대였다는데 아마도 또 다른 전주가 그 물량을 받았겠죠. 이후에 루나가 100불을 찍었었으니까 해시드는 아직도 보유 중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루나와 업비트 관계사 간 지분 관계도 없으니까 루나의 업비트 상장도 시기를 잴 뿐이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라의 UST가 잠시 6천